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반향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얘기할게요. 프로는 수익을 내는 곳이고, 그래서 농구를 잘해서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된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WKBL 한정.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리그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리그의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WKBL은 뭔 짓을 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제가 이거 주제로 다룬 적도 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WKBL 같은 경우는 5개의 팀이 금융권이에요. 그리고 금융권은 법령으로 다른 수익 활동을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나는 리그를 왜 운영을 할까? 솔직히 프로스포츠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KBO, 프로야구만 가끔 흑자를 내는 팀도 있지 나머지는 다 몇백억씩 적자예요. 거기는 수익이 왜 나냐? 인기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일단 구장의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12만씩 들어와요. 그리고 경기 자체도 144경기를 하죠. 만씩만 잡아도 144경기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절대 흥행 수익이 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일단 구장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장이 자기 거면 그 구장을 이용해서 결국에 돈 버는 건 부동산이거든요. 금융권이 부동산 투기를 해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제일 현금 부자들이라서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SSG 랜더스의 구단주인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장을 새로 지어서 쇼핑몰과 연계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게 법령 때문에 제한이 많이 받아요. 스포츠 시설은 민간이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장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걸로 다 빠져나가고 티켓값도 구장 소유주가 다 먹지 구단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 절대 안 나요. 구조적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나? 이거는 리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고 리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맞다 그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WKBL이라는 리그는 왜 운영이 되냐? 처음 출범 자체는 여자농구 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나라 여자농구 풀의 앞날을 보장하기 위한 게 리그의 출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당장 그 안에서 지지고 복구 한 번이라도 더 이기고 안 중요해요. 출범 목적을 볼 때는.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게 존재의 이유라 그러면 WKBL 말고 존재 가치가 있는 프로리그는 대한민국엔 없어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되게 기형적으로 출범을 했어요. 전두환의 3S 정책으로 출범을 했고 IMF 때문에 구단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프로를 또 출범한 거예요. 기형적인 구조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경우를 빗댈 수는 없어요. 신한은행이 연고지 이전한 얘기나 우리은행이 연고지 이전한 얘기 그리고 이전 제한이 들어왔던 얘기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끼어있냐? 금고은행이 끼어있습니다. 구단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하고 유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조 이상의 단위의 돈을 굴리는 지자체 금고은행을 유치하는 거. 여기에 더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은행은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곳인데 조 단위의 돈을 굴릴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면 연간 60억 나가는 거?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죠. 존재 자체로 모기업에게 이득을 주는 리그는 WKBL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장 논리로 따지면 WKBL이 연봉을 제일 많이 받아야겠네요. 이거 알고 있었나요? 알고 얘기했나요? 여태까지? 몰랐죠? 난 이거를 비밀도 아닌데 왜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그걸 모르겠어요. 유성우 감독 얘기 다시 해볼게요. 왜 자꾸 딴 얘기로 돌려요? 거기에서 신진 선수들이 성장해서 도약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원래부터 국가대표였던 박지현이나 최희샘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후보로 기용되다가 94년생 드래프트 중에서 2픽이란 건 엄청난 상위 픽이에요. 동기들이 거의 다 국가대표를 한 번씩 갔다 오기는 했어요. 근데 후보로 쓰다가 이 두 선수가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되고 폐지되면서 기회를 맞아요. 나윤정 선수 비슷한 경우죠. 데뷔 시즌은 0년차로 치니까 8년은 있었는데 우리은행에 신예들 자리가 어딨냐 그러면 차라리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게 항상 빅3 체제였어요. 처음에는 이명희, 양지희, 박혜진, 이승하까지 있었는데 이승하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 빅3 체제로 가면서 한 자리는 외국인 선수였고 나머지 한 자리는 돌려막는 체제였거든요. 홍보람 선수도 20몇 분 뛰고 이런 식으로 양지희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 김정은 선수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제 축소가 되고 김소니아 선수를 다시 영입해서 김소니아 선수가 뛰었고 또 자리 비어요. 그래서 거기 갔던 선수들이 초기에 다 잘했던 이유가 자리가 생겼고 옆에서 잘해주니까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니까. 노현지, 박태은, 박다정 다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금방 볼륨이 꺼졌다고요. 김진희는 한 해 반짝인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년이나 갔으면 모르겠는데 한 해 반짝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바로 볼륨이 팍 죽어버려요. 그 왠가 하고 봤더니 박지현이 2년차 되면서부터 주전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 선수도 축소됐고 이미 우승을 정해놓고 시즌을 끝낼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주전으로 35경기 30분씩 이렇게 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미 결정됐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정됐으면은 그때 신예들 육성해보고 기회 줘보고 노를 한번 줘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육성인데 그런 기조로 안 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여유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다급한지 그게 한 번씩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승을 했던 역사가 사라진다거나 있는 선수를 제일 조합을 잘해서 썼다는 게 사라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항상 그 능력이 최고라고 했는데 왜 그 얘기로 딴지를 걸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전혀 없다는 뜻밖에 안 돼요. 네 말 믿는 사람 없다고 댓글 봐봐요. 명함이 존재한다는 댓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인정한다는 거죠. 명도, 암도 둘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 농구만 다루는 채널에서 연홍TV를 빼면요. 제가 구독자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저밖에 없기도 하죠. 박진호 편집장님하고 손대범 기자하고 하는 그 채널 말고는 그 채널이랑 비슷해요. 근데 네 얘기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냐? 그럼 다 볼륨이 꺼졌으면 항상 슈퍼팀으로 우승했냐고 그러는데 슈퍼팀이었던 거 맞죠? 어떻게 그 팀이 슈퍼팀이 아니에요? 거기에 국가대표 주력이 몇 명인데 거쳐간 선수 다 세봐요? 이명희, 양지희, 박혜진, 이승아, 최희샘, 김정은, 박지현, 김단비, 고아라도 위성호 감독이 국가대표 뽑은 적 있고요. 김소니아도 루마니아 국대고요. 아 이런 팀인데 무슨 슈퍼팀이 아니었다 그래. 이렇게 반론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다 끌어오잖아요.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성우 감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없는 사실을 끼워 넣어가지고 추앙하려고 하는 당신들을 비판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위성우 감독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문제 삼는 거라고. 그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다른 감독이 그만큼 호통치는 거 봤냐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열이 받으니까 그 열을 발산한 것 뿐이에요. 그냥 프로 감독은 성적 내서 증명만 하면 되지 딴 게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도 해요. 그거는 맞지만 잘못됐어요. 코치라는 자리는 더 좋은 기량을 내도록 그리고 지금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팀이 그러기는 했죠. 근데 데리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러게 했냐는 말이에요. 조금만 돌아봤다면 그만큼 능력 되는 사람이라면 그 팀 2군 선수들도 충분히 다른 팀 2군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책임을 방조한 거예요. 제가 술친구 중에 학원 강사도 있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금배 감독도 그러고 다른 팀에서 우리 선수 모자른다고 좀 보내줄 수 없냐고 하면 대승적으로 보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선수 없어가지고 나가리 되면 이득인데 인도적으로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인도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책임도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너 저기 가서라도 살아라 그러고 보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거 얘기해봐요. 꼭 딴 얘기로 빠져들어가지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꼭 다 딴 얘기로 빠져들더라. 그럼 꼭 또 이런 얘기해요. 왕조를 그만큼 유지했는데 육성을 어떻게 하냐. 다른 데는 뭐 육성된 선수가 있냐 얘기하는데 그럼 또 얘기해줘야죠. 또 거짓말 가지고 달라붙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위성우 감독은 상위권 선수들을 그대로 잘 쓰면서 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잘 가르치는 건 못한다고 본다는 게 전제예요. 왜? 왕조를 그만큼 유지하면서 육성도 같이 간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성우고 누구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지. 저는 그 사람 되는데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능력 있어요.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김진희 선수를 썼을 때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선수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항상 즉각적인 효율만 내지 딴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게 이유예요. 신경을 안 쓴 거지 신경 썼으면 됐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 코가 속 자라가지고 이제 허둥지둥 되고 있는 그런 감독한테 선수를 안 키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리그 10년 동안 하면서 성적도 내고 여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뒤 좀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안 될 사람한테 뭐하러 얘기해. 될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저 위성우 감독한테는 이런 면도 신경 쓰고 이런 면도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감독한테는 이래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뭐가 욕일 것 같아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그 사람 그냥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반대로 해석하더라 보통. 엄다영 선수 같은 경우에
퓨처스 리그 평균 더블을 했다는 거는 다른 팀 2군 선수보다 훨씬 나았던 거예요. 같이 데뷔했던 유현희 선수도 리바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득점은 더 많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자원들은 많았어요. 이 선수들은 결국에는 자리를 못 잡아서 팀을 떠났고 1군에 분명히 자리 하나가 남거든요. 그 자리에 여유 될 때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정 안 되면은 딴 데 보내주든가 너 저기 가서라도 살라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풀이 이만큼까지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은행에 있던 유망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때 그 선수들한테 지던 선수들이 지금 승격해서 1군에 뛰어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팀은 우리은행밖에 없어요. 나윤정 하나 있죠. 야, 고등학교를 혼자 우승시키는 선수인데 커리어가 7.2점 8년 동안 하면서 신경 안 쓴 거죠. 신경 안 쓰다가 선수들 빠져나가고 자리 없으니까 쓰니까 그만큼이 나온 거죠. 나윤정 선수는 퓨처스 할 때는 뭐 30점 폭격도 하고 이러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만큼도 안 되던 선수들이 오히려 1군 승격을 더 빨리 해요. 물론 자리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례로 박다정 같은 경우는 2018-2019 시즌에 우리은행에 합류해서 초반에 되게 잘하면서 박다정도 위성우가 살렸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볼륨 그대로 꺼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쓰다가 다 썼다 싶으면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직전 시즌에 퓨처스에서 둘이 맞대결을 했을 때 나윤정이 27득점, 박다정이 14득점. 맞대결에서 확실하게 나윤정이 우위였어요. 그런데도 쓰는 건 누구를 썼냐? 박다정을 썼죠. 우리은행에 합류하게 된 김예진 선수나 지난 시즌 합류한 이명관 선수는 3라운더예요. 3라운더의 신화예요. 그야말로 2군 여포도 못하던 선수에서 1군 승격해서, 이명관 선수 같은 경우는 평균 15분 뛰면서 5득점을 하는 선수가 됐고요. 5득점은 적은 거죠. 근데 15분의 5득점은 굉장히 높은 효율인 거죠. 그리고 김예진 같은 경우는 스틸한 경력이 있죠. 이렇게 남이 키운 선수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재원은 많았음에도 자기가 키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왜 딴 얘기를 해 자꾸. 그래서 육성에 무관심을 한 감독 밑에서 알아서 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희샘이나 박지현은 진짜 특출난 경우고, 나윤정 빼고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백업으로만 뛰다가 지난 시즌에 처음 그랬다는 얘기가 맞아요. 8년 동안 그냥 남은 선수 중에 제일 괜찮은 선수 썼다고 보여요. 저는 그럴만한 게 김정은 선수가 이적해버리면서 유승희 선수를 받았는데 유승희 선수가 한 경기 만에 시즌 아웃 됐고, 그래서 자리가 갔다고 봐요. 아니었으면 유승희 선수가 거의 30분 뛰고 나윤정 선수는 FA 이적이라도 기회가 됐을까? 그리고 다른 팀에서는 그렇게 육성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2군 뛰다가 주전 도약해서 국가대표까지 간 사례가 되게 많아요. 유승희도 그렇고요. 물론 월드컵에 합류 못하고 평가전으로 끝났지만 유승희가 그랬고, KB의 김민정이 그랬고요. 신한의 김진영이 그랬고요. 김진영, 김민정은 퓨처스에서도 고전하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러던 선수가,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은 아니었지만 그 전 시즌에 굉장한 활약을 했고, 이런 식으로 도약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진한 선수도 그렇고요. 구슬, 안혜지 다 KDB 2군 멤버 출신이에요. 양인영 신한 2군 출신의 삼성 2군에서도 좀 힘들어하던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신한 때를 기억해가지고 하나원큐가 되게 잘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양인영은 대체 왜 데려와? 이런 의문을 가졌단 말이에요. 양인영이 그때만 해도 다 2군 뛰다가 결국에는 1군 어떻게 자리 잡아서 국가대표까지 도약하는 사례가 다른 팀에 이만큼 다 나오는데, 우리은행도 있어요. 최희샘 한 명, 양지, 이명희, 박혜진은 그런 경우라고 하기엔 워낙 그전부터 주전으로 자리 잡았던 선수고, 이승화도 봐봐요. 기록 봐봐요. 처음에만 10분 이상 출전 시간 오르고 그 다음에는 볼륨 확 꺼져요. 유성우 감독 밑에서 이렇게 볼륨이 꺼지는 선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김정은도 우리은행 마지막 2년에 그랬고요. 근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런 면이 있지만 업적은 인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실업이나 대학을 택해서 프로에 재도전을 했다가 국가대표까지 갔었고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염윤아나 지금 당국대 감독님이 되신 백지훈 감독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던 선수를 육성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왕조에선 육성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